네, 오늘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문성과 오피스텔 임대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교육행정 전문가로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오순문 후보자. 34년 동안 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오 후보자에 대해 농업과 관광을 비롯해 종합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민경제도 어렵고 해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1차 산업이라든지 건설 경기 활성화든지 여러 다방면의 그 각도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서귀포시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제2공항 총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8,900억 원입니다. 오순문 후보자가 소유한 충청북도 오송시의 오피스텔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2년 주거용으로 구입했다면서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고위 공직자로서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타시도 사례 보니까 겸직 허가 받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다가 중징계 받은 사례들이 꽤 있어요. 얼마 전까지 부교육감이셨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김영란법 이후에 또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상의를 해드렸습니다. 상의를 했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문제 없다. 안 해도 된다. 서귀포시장 공모 3일 전에 제주도 교육감, 부교육감을 명예퇴직하고 제출 자료를 발급받았다며 오영훈 지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서귀포시가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오 후보자가 마치 시장으로 임명된 것처럼 사진과 인사말이 20분가량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에 대해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틀에 걸쳐 청문을 진행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에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각오와 의지가 확고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적격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산업 분야 경험과 연륜 등을 갖춰 적합하다고 결론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조촌읍 선을 2리는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갈등을 겪었는데요. 사업자와 이장은 부정청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개발 사업이 이름과 내용을 바꿔 다시 추진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회장. 행사 시작 전부터 반대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두고 주민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유는 알고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10분만 되겠다고 10분만!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주민 설명회. 사업자는 동물 테마파크 당시 논란이 된 사파리 시설을 빼고 전시와 정원 중심의 공원 조성으로 사업을 바꿔 지난 3월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 부지에 사업비는 1,200억 원을 더 들여 녹지 공간을 넓히고 기존 70실이었던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을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그런 문화예술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도 반대 주민들이 질문을 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상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무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서워서 도망을 가나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자가 부정청탁으로 유죄를 받았고 반대 주민들에게 법적 소송을 걸며 갈등을 키웠는데도 사과 없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엄중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서경선 대표는 선을 1위 주민들을 조종하는 것인가? 여전히 시골 주민에게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찬성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17년째 사업 부지가 방치돼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넘고 상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 대명이 지금 파헤쳐진 거 보십시오. 아니 환경을 생각하면 저렇게 놔두는 게 정말 페어예요, 페어. 저거 그대로 맨날 반대해서 놔두는 것보다 정말 맹수도 안 하겠다고 다시 잘하겠다는 않습니까? 그럼 기회를 줘야죠. 사업 내용 변경은 지난 3월 개발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경관심의와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 반대 주민들은 제주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 행위가 드러난 사업자 편을 들어 마을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흐리고 선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제주 남서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큰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일요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 중산간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집중호우가 퍼붓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겠고 전국에 장맛비가 내려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날이 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2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25도, 서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고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았습니다. 전남이 0.329로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251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출생아 수로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를 최종 확정하고 유치전에 나섰던 제주와 인천에는 장관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선정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각종 회의를 제주와 인천에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수소트램 도입 노선과 타당성 분석,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12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노선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뒤 도민 설명회와 도의회 보고를 거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갑질 인정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 회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상급 기관인 제주도체육회가 이병철 회장을 파면해야 하며 파면하지 않으면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제주도는 체육회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제2급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백일의 환자는 지난달까지 3명에 그쳤지만 한 달 새 5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만 집단 감염으로 4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일에는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데 질병청은 최근 예방접종률 감소와 해외 교류 증가로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정읍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